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도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급락으로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고스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현황과 더불어 오늘 이제 개장을 준비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을 두 분과 세워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 좀 낙폭이 두드러졌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 안에서 1조 8천억 원대라는 역대급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차장님, 시장 조정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는 건가요? 일단 이제 네. 그 개인 투자분들 사실 지난 9월에도 비슷했는데 일단 지수가 이제 최근 그 박스권 하단부가 2,300에서 조금 밑쪽 라인 좀 잡혀 있는데 2,300선에 근접을 하면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지난 9월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네. 9월에도 사가지고 2,400선에 근접하면 오히려 주식을 던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2,300선이 또 깨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기다렸다는 듯이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물론 또 차후에 또 증시가 좀 오르면 좀 매도를 하겠지만 일단은 워낙 또 고객 예탁금도 좀 풍부하고 주변에 뭐 대기 자금 또 기다렸던 조정이 좀 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가담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셨던 업종이 일단 IT, 또 화학업종, 자동차 중심으로 뭐 국내 대표 업종이죠. 이들 실적이 네. 좋은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 LG화학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물적 분할이 돼서 대부분의 또 주주분들이 던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량 매수를 해버렸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좀 그게 좀 의외였고 역시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라든가 또 현대기아차 같은 이제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해서 저는 뭐 굉장히 잘 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외국인 지금 수급의 키는 외국인 같아요. 지난 네. 금요일 날 뭐 엔투그룹 상장 이슈가 있어서 뭐 외국인이 던졌다. 또 싱가포르에서 MSCI 지수 선물을 뭐 이렇게 FTSE 뭐 선물 지수로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뭐 한국물 매도가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은 많은데 그게 어느 건지 정확히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영향은 줬겠죠.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엔투그룹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공모주 청약에 무려 3,200조가 조금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3,200조면 영국의 GDP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네. 수준인데 그만한 돈들이 당연히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수급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건 그게 또 걷어들이는 자금이지 않나요? 돌아오는. 결국 돌아오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이쪽 엔투그룹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베팅을 하려고 네. 일단 돈을 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그게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이 던졌다면 뭐 사실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당분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예측하기는 워낙 또 이번 주도 이슈들이 많아서 어렵지만 환율 부분에 있어서 뭐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도 네.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외국인이 1조를 던지는데 환율이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일단 일시적인 좀 수급 이슈가 아닌가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증시는 일단 이번 주가 좀 마지막 고비 같지만 이번 주 뭐 외국인들 수급만 좀 진정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좋은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이 대선 FMC 이게 좀 마지막 좀 고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이슈가 많다 또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그 기다리던 11월이 오게 됐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 또 이벤트가 많아서 혼돈의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이번 주 시장 전략을 또 어떻게 꼼꼼하게 좀 미리 세우면 좋을까요? 네, 꼼꼼하게 봐도 시장은 밀립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번 주 뭐 결전의 한 주겠죠. 좀 비장하게 한 주를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단기 시황 계속 안 좋게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가운데 뭐 한 현금 비중 한 5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싸면 사자라는 관점은 높은데 얼만큼 싸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게 이번 주 초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뭐 다 아시는 뉴스, 뭐 대선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는 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더 저희보다 다 잘하실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가장 집중하는 거는 수급 동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뭐 앞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지금 시장의 주축은 또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수급 이슈들 쪽에서 혹시나 또 꽉 찬 신용 잔고가 빠르게 또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지지권이라고 할 것도 없이 또 급하게 또 흔들리는 경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신용 잔고 때문에 흔들려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을 한번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는데 뭐 말은 아끼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지금 단계에서 싸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남은 현금 액션을 취하느냐 여부를 일단 이번 주 초에 집중하면서 스케줄도 좀 많이 비웠습니다. 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11월을 기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1월 뭐 불확실성이 좀 가득하지만 이 안에서 매수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눈에 띄었었던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특징주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박셀바이오입니다. 간암치료제 임상 기대감 속에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장 이후에 또 뭐 최고가인데 이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좋던데요. 이게 박셀바이오가 네. 예, 시총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고 네. 상한가 같지만 아직도 좀 싼 것 같고요. 오. 이게 항암 네. 면역 치료제 좀 개발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전남대 의대에서 스피노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분할을 한 거죠. 떼어져 나와서 회사를 설립을 한 건데 뭐 이제 면역 치료제라는 게 이제 인체의 면역 체계를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면역 세포들이 이제 암 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는 그런 치료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는 뭐 녹십자 랩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그 임상 1상을 했었는데 이게 수술이 불가능한 이제 간암 그 환자들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11명한테 투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4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0명이 그대로 생존을 해 있고 거기다 그중에 4명이 완전 간해라고 하는데 이제 완전 간해가 뭐냐면 그 암세포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무려 4명이면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에서 좀 고무적인 수치가 나왔고 현재 이제 임상 2상 중인데 현재까지 뭐 아직 투약된 인원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2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또 1명이 완전 간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임상 2상도 좀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경쟁사의 뭐 녹십자 랩셀이 지금 시총이 4,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 회사 시총이 3,400억이니까 이런 좀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충분히 뭐 시총 4,500억, 5,000억까지 받아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 한 번 정도 더 가면 한 4,500억 되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시가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니까 일부 뭐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야 뭐 약간 이제 올라갔을 때 비중 줄이시는 건 좋은데 일단 이제 경쟁사 가치만큼은 저는 가도 뭐 충분히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한 번 정도 더 가도 뭐 충분한 뭐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셀바이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진단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에 20조 원 이상을 또 투자한다라는 계획과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해서 또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대거 움직였는데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우리가 또 많이 분석을 해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이 종목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돼서 그래도 상장사 중에서 사업 내용만 보게 되면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언급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도 이후부터 현대모비스랑 함께 어떤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단 뭐 BMW나 아우디 그리고 벤츠 쪽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성과도 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영상 기록 장치죠. 영상 기록 장치를 통신과 함께 결합해서 어떤 송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의 핵심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단계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 동향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되면 일단 뭐 보유하셨던 분들이 파는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슈가 줄어들면서 쭉 밀렸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시총을 보다 보니까 아직 뭐 1,600억대 정도까지 움직이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 좀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뭐 3, 4분기 계속 실적 동향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달라지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계속 시도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5,000원대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떤 매매의 영역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율주행 관련된 뭐 이슈나 네. 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서 더 간다 싶어서 추격 매수하는 전략들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3분기 후실적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멕시코에서 4조 원 규모의 정유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다른 건설사랑 다르게 해외 수주가 무조건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국내 네.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공장 건설 수주를 따낸 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뭔가 좀 나올 만한 게 좀 없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정유 공장 이제 수주를 하나 따냈습니다. 이게 규모가 4.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DB금융투자증권에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실제 수주 규모는 3.3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멕시코 현지 법인하고 같이 합작사를 설립해서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쪽에 좀 띄워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실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가는 규모는 3.3조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보면 현재 이제 7조 원 정도 이 상반기까지 다 합쳐서 이 현재까지 7조 원 정도 수주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올해 목표치가 10.5조 원 정도니까 충분히 한 2달 남았잖아요. 뭐 2달 남은 기간 동안 스퍼트를 내면 목표치 달성도 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얼마가 될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가뭄의 담기 같은 이제 수주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당분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워낙 또 주가가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모멘텀에도 주가 바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쪽에 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주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적어도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 불확실성이 어쨌든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13,000원까지는 조금 가져가시고 다만 이제 저유가가 지속되니까 네. 내년까지 주가가 계속 장기 상승할지는 그건 또 내년 수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단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수주 현황과 더불어서 이제 유가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뭐 시장 전략도 세워봤고 이제 특징주까지 오늘 개장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종목별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관심주 김민수 대표님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실적되는 종목이 싸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금호석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회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합성고무 그리고 또 합성수지 관련된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왔죠, 3분기.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 주목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합성고무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물론 고무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쪽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타이어가 앞으로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전기차용 타이어는 생각보다 내연기관과 다르게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100km까지 달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도 높다 보니까 타이어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 더 어떤 좀 단단하게 그래서 수익성이 좀 높게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다 아시는 이제 글로벌 라텍스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3분기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5,600억대로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이 문제긴 하겠지만은 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추가적인 시도는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총이 4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주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 특히 주가가 지금 13만 8천 원이다 보니까 밑으로 더
처지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 기회 요인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싸진 주가를 대응하자는 관점과 함께 1차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때 왜냐하면 15만 원대가 저항일 수밖에 없는 게 중기 저항이란 뭐를 지난 어떤 흐름들 쪽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돌파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가격대가 한 18만 원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면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차는 15만 원 그리고 2차는 18만 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 개념에서 이제 오늘 금호석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시를 보니까 11월 6일에 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두 분과 시장 그리고 종목 얘기 모두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